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천하제일 연기. 이사사. 용광 모처럼 뜨거운 한상의 연인의 밤은 우물보다 깊었는데 만나지 못했을 때는 멈춰버린 것 같았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절정에 이르려던 순간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엉켜있던 두 사람은 서로 불에 닿은 듯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도망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는데 여인은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몸을 숨기자 여인은 널려있던 그의 옷을 재빠르게 주워 침대 밑에 밀어넣었고 머리와 옷매 무새를 가다듬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렸는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천하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남자로 여인은 쓰러질 듯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인 그녀는 당시 가장 잘나가는 기생이었는데 기생과 최고 통치자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사는 누구인가? 그녀의 이름은 이사사인데 원래 성은 왕씨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여였고 아버지는 수도 변경해서 작은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였던 그녀는 울지 않고 늘 쌩글쌩글 웃기만 해서 이상하게 여긴 그녀의 아버지는 3살이 되던 해 딸을 데리고 절을 찾았습니다. 당시 아이를 불교에 의탁하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현지의 풍습이 있어 형식상의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승이 그녀의 머리를 밀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승은 아이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나 보다고 하면서 스님을 뜻하기도 하는 사의 중복인 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사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법을 어겨 잡혀갔다 옥중에서 죽었는데 갈 곳 없는 사사를 본 기생집 마담 이씨는 그녀를 데려다 가무와 글을 가르치고 자기의 성씨인 이씨를 따르게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사사는 미모가 출중해지고 시와 가무에 능한 명기가 되었는데 매일 그녀를 보려는 왕자, 왕손, 관리, 문인들이 기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유년기를 보내서인지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애절한 시와 노래는 그녀를 차가운 여인으로 비추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출생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그녀와 만났던 유명 인사들의 출생과 사망연도로 대략 1062년 전후나 1090년 전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로는 사인 장선, 진관, 주방원 및 송회종 등이 있습니다. 장선은 당시 유명 사인으로 기생들에게 살을 지어주고 그녀들이 손님을 맞을 때 부르도록 했는데 이사사에게도 사세령이란 살을 지어주었습니다. 즉 그가 죽은 1078년 전에 이미 이사사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이며 이사사회전에 의하면 송회종이 이사사를 1109년 8월에 만났다고 나옵니다. 황제가 사랑한 기생.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 조길, 도천하제의 명기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휘종은 정치보다는 예술에 더욱 관심이 많은 황제였으며 뛰어난 문인이자 화가였습니다. 특히 풍류를 즐기던 휘종은 이사사를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황제의 신분으로 기방에 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신복들인 고구와 왕보가 그런 황제의 마음을 읽고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휘종은 어느 날 문인으로 변장하고 이사사를 찾았는데 미모는 물론 말투, 자태, 분위기까지 제1명기라는 호칭에 손색이 없어 휘종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무와 시에도 능해 휘종의 구미에 딱 맞았는데 궁으로 돌아온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사사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 이따금 실없는 미소를 머금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렀으니 제대로 국사를 논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사사를 만난 후 그 어떤 후궁과 궁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황제의 신분으로 매일 기방에 갈 수는 없어 답답하고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불현듯 좋은 수가 떠올라 옆에 있는 고구와 왕보에게 넌지시 물었는데 이미 황제의 마음을 읽은 고구가 재빨리 아뢰었습니다. 심히 백성들의 실태가 궁금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태조 황제께서는 재상 조보를 데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직접 민간에 내려가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폐하께서 자식인 백성의 삶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찌 국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기꺼이 따라가겠나이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휘종은 얼른 옷을 갈아입고 궁을 나갔는데 처음 이사사는 휘종의 진짜 신분을 몰랐지만 동행한 고구가 황제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거만하던 고구가 문인 차림의 낯선 손님에게는 극도로 예의를 차리는 것을 보고 분명 비범한 인물일 거라 생각해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고 황제의 기방 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풍류천자 송휘종은 누구? 송휘종 조길은 북송의 제8대 황제인데 즉위 후 도교에 빠져 스스로 교주 도군 황제라 부르며 도사들에게 복록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사처에 궁전을 짓고 국고를 낭비했으며 채경 고구, 왕보 주면 등 간신을 중용하고 그들에게 정치를 맡겨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1115년 여진족의 추장 완화나구다는 금나라를 건립하고 송나라를 자주 공격했는데 송나라는 이때 이미 쇠퇴의 길을 가고 있어 금나라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125년 송휘종은 맏아들 조한에게 황위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송음종으로 1126년 금군의 재침입으로 수도 변경이 함락되고 흠종과 함께 포로가 되어 북송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금나라의 오국성에 10년 동안 억류되었다. 갖은 치욕과 고생 끝에 사망했는데 그가 봉한 후궁 및 여관은 140명이 넘고 보모가 없는 궁녀는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황제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예술가였는데 문예보호와 육성에 열성적이었고 본인 또한 감성이 풍부해 시, 서, 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음률에 정통했습니다. 몰래 한 사랑. 이사사는 휘종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남자들의 여신으로 그녀에게 빠진 나머지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 가장 용감한 손님을 꼽으라면 원외랑의 관직에 있었던 가역이었습니다. 그도 이사사와 하룻밤을 보낸 뒤로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자 분하고 질투가 나서 술김에 황제가 아리따운 기생에게 빠져 산다는 내용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는 얼마 뒤 휘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노한 휘종은 가역을 참수하라고 명했지만 한 대신이 나서서 만류를 하자 가까스로 화를 사귀고 오늘의 해남도인 경주에 보내버렸습니다. 임자가 있는 이사사는 더 이상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예외였는데 그는 문인 중에서도 유명한 주방원이었습니다. 주방원은 박학다재한 인재로 사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음률에도 정통했는데 관아에서 감세관을 맡고 있었던 주방원은 이사사의 첫눈에 반했고 이사사도 그의 재능에 탐복해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휘종이 병이 나서 기방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주방원은 사람들 눈을 피해 이사사를 찾았는데 둘이 한창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황제가 납셨다는 전갈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원은 몸을 피할 곳을 찾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는데 방에 들어온 휘종은 그녀를 보자 안색이 밝아지더니 강남에서 보내온 곡물이라며 손에 들고 있던 귤을 건넸습니다. 휘종이 침대 밑에 있는 주방원을 발견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이사사는 그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려 온갖 노력을 하다 책상의 피리가 눈에 띄어 즉석에서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음률에 뛰어난 감각을 가진 황제는 미인이 부는 피리 소리에 도취하여 눈을 지그시 감았고 연주가 끝나자 무르익은 분위기를 끝내기가 못내 아쉬워 그도 한 곡을 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가 휘종은 궁에 돌아가려고 일어났는데 이사사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오자 내심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일부러 붙잡는 척을 했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몸이 낫는 대로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휘종은 아쉬웠지만 병이 완쾌되지 않은 탓에 밤에 묵지 않고 돌아갔는데 몇 시간 동안 침대 밑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은 주방원은 후세 사람들에게 유명한 소년 유병도야수로 휘종을 풍자했습니다. 병도여수, 오염승설, 섬집하신 등 병주의 칼처럼 가늘고 오지역의 소금처럼 희구나 싱싱한 밀감 껍질 벗겨내는 미인의 썸서목수 금악초온, 수염부단, 상대 좌조생 따뜻한 비단장마간 동물 모양의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서로 마주 앉아 번갈아 피리를 부는 한 쌍 저성문, 향수행숙, 성상이 삼경 나지막이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 인적 끊긴 삼경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마을 상농, 부여 휴거, 직시 소인행 말도 미끄러질 정도로 서리가 짙어 쉬어 가시는 이만 못하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을요. 얼마 후 휘종은 이사사를 찾아와 연애를 베풀었는데 연애 자리에서 새로운 사가 있으면 불러보라는 휘종의 요청에 이사사는 소년 유병도여수를 불렀습니다. 휘종이 누가 쓴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주방원이라고 대답한 순간 아차 싶었는데 휘종은 그날 밤 분명 주방원도 같은 방에 있었음을 직감하고 이튿날 조여에서 핑계를 대어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추방했습니다. 며칠 뒤 이사사가 주방원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휘종이 와 있었는데 그녀는 주방원이 헤어지면서 지은 날릉원 유음직을 들려주었습니다. 차측, 한타적, 전별포영회, 진우잠적, 처량하고 슬프고 하니 쌓인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나루터의 보르는 적막하기만 하고 사양염 멈춤 무국, 염월사 휴수, 로교문적, 짙어가는 봄날의 석양은 뉘엿뉘엿 지고 있네. 문득 떠오른다. 달빛 아래에서 손잡고 이슬 가득한 다리에서 들었던 피리 소리. 심사전사, 사목리, 노염적, 묵묵히 지난 일 생각하니 꿈만 같아 속으로 눈물 흘린다. 미인만큼 문학을 사랑했던 황제 휘종은 이사를 듣고 감탄을 거듭했는데 그는 자신의 처분이 지나쳤음을 깨닫고 주방원을 다시 불러들여 대정합정으로 봉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최후. 대송선화유사에 의하면 이사사는 나중에 궁에 들어가 임영비로 봉해졌는데 1127년 정강의 변으로 휘종과 흠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이사사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군의 치욕을 당할 수 없어 순국했다는 설, 금나라 병사의 아내가 되어 치욕스러운 여생을 보냈다는 설, 떠돌다 어딘가에 정착해 살다가 죽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기생이란 신분에 황제 및 유명 문인들과 특별한 사이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시 이슈메이커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몇 백년 후 명나라의 장편소설 수호전의 저자 신혜암, 나관중은 그런 그녀를 소설에 등장시켜 한 영웅호걸과의 러브스토리를 각색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베일에 쌓인 채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어 출생과 사망, 전반적인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을 하게 만드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은 천하제일 명기 이사사였습니다.